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이 시각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22시 09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한 주의 시작이신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독감 같은 경우에선 걸리면 진짜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감기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고 혹여나 야간에 출근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마스크 꼭 쓰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다운 트레이딩에 올라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올라갔죠. 트레이더 정다운의 영상이 올라갔고요. 오늘은 정다운 트레이딩 채널 현재 구독자분들 거의 4,000분 가까이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여기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버튼 한 번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조회수 수익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선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닌 전부 다 보육원에 기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봉사활동에도 동참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방송 순서 아까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지하고 매매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자, 일단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비트코인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비트코인 분석에 맞춰서 현재 이건 선물 트레이딩에만 국한된 게 아닌 현물을 아직 매수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 같은 경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매매 계획을 공지를 할 겁니다.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해왔는지도 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분석에 맞춰서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하나 2,348만 원 12월 6일까지 아직 기간 많이 남아 있고요. 11월 대회 정다운 구독자분들 대회 공지도 드리고요. 네 번째로 구독자분들 이벤트도 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차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볼까 해요. 한 번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과거 차트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업로드된 게 없을 거예요. 다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매매하는 영상은 많이 올라오지만 공부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올라온 유튜버가 없어서 책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아까 약손절이 한번 나갔습니다. 어떻게 약손절이 나갔냐면 원래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채널 하단을 기다릴까 했어요. 근데 이 채널 하단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았다가 내려오는 거 확인을 하고 약손절 한 3% 정도? 수수료 포함 3% 정도 손절이 나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관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단기적인 분석을 떠나기 전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기적인 관점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한번 큰 봉부터 분석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신고점을 넘어서 잘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영상들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언제부터 비트코인 계속해서 상승 나올 거다, 상승 나갈 거다, 상승 나올 거다. 아직까지 역사적인 무빙이 시작이 될 거다. 계속해서 48K가 저점이라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고집을 해왔고 이거는 분석을 맞춰서 자랑하는 게 아닌 스탠스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단기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기간적으로 매물대가 너무 길었고 그리고 악재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수많은 악재를 끝나고 210일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는 거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아닌 지금 차트가 이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트레이딩 뷰 하단을 보시면 로그라는 게 있어요. 로그 차트를 이용을 하면 좀 좋습니다. 로그 차트를 이용을 했었을 때 대표적인 예가 이 비트코인 ETF 승인 났던 이 지점이에요. 이때도 여기가 장기 채널이 딱 맞물리는 자리였거든요. 이렇게 채널이 맞물리는 자리였어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 채널 상단 저항을 맞으면서 RSI가 꺾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왔었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22%를 뺐거든요.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50% 정도 이렇게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뚫리니까 차트가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았는데 정확히 어디서 지지받았냐? 여기 48K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고 여기 74K는 고점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해서 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해왔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잘 보셨다라고 하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면 이 로그 차트를 이용을 해서 5파동, 파동의 끝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 지금 거래량 잠깐 지우고, 자, 보시면 저는 지금 차트를 임펄스 파동 형태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임펄스 파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게 임펄스 파동이라는 건데,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파동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지금 현재 이 5파동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카운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여기가 1파동, 러닝 플랫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5파동 타겟 값을 잡을 때 이 이사추세선을 이용을 하면 좀 좋습니다. 어떻게 이사추세선이냐? 여기가 2파동 저점, 여기가 4파동 저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1파동 고점이고 여기가 2파동, 3파동, 4파동이죠. 그럼 이 5파동 타겟 값을 잡을 때 이 이사 추세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1파동에다 갖다 대면 5파동 타겟 값이 대략 나와요. 이 자리가 10만에서 11만 K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5파동도 지금 현재 5의 3파동이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큰 추세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파동이 완성이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걸 확인을 하면 여기서 이제 선물하시는 분이든 현물하시는 분이든 잘 여기를 보셔야 되는 게 진짜 불장의 서막은 이 채널을 깨고 차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채널을 깨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심스레 말씀드리면 하나 1억은 24, 25시즌 중에 다시는 볼 수 없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현물도 현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채널 상단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잘 들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선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 여기 10만에서 11만 K 닿으면서 파동 형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숏 포지션을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기간적으로 굉장히 길었어요. 이 매물대 형태가. 이 매물대가 거의 230일 정도 행보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악재를 깼죠. 뭐 전쟁 이슈도 있었고 김치코 인상페 이슈, 마운트 곡사 악재, 금리 동결 악재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을 정말 기간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누르면서 진짜 좀 힘든 장의 연속이었어요. 근 8개월, 7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고 미국 대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런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나락을 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꽤나 나올 수 있다. 이 채널 하단까지만 가더라도 마이너스 40%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간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간적인 조정보단 여길 비슷한 프랙탈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비트코인 ETF 승인 났던 자리예요. 7일 동안 마이너스 22%를 뺐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비트코인이 아마 10만, 11만 K 가면 사람들은 축제일 거예요. 너도 나도 알트코인 사야 된다라고 하고 많은 유튜브에서도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서 알트코인들 썸네일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현물하시는 분들도 한번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들으시면 좋은 게 저는 이 자리가 오면 숏을 시원하게 베팅을 할 거예요. 파동 형태를 보고 이해하셨죠? 이게 비트코인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일반 로그 차트 지우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면 차트가 여기서 저는 지금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어요. 1번 그리고 2번.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랄게요. 차트가 지금 여기서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는 관점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1번, B, C, D, E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고점 갱신을 하는 거예요. 고점 갱신을 하고 여기서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잘 보시면 이 자리가 차트가 매우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RSI를 보시면 과매도로 올라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얘기는 차트가 여기서 고점 갱신을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약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상승장 특징이 뭐냐면 이런 다이버전스를 깨 부셔버리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조정이 원래 매물대 하단까지 오는 게 국룰인데 여기까지 안 오고 U자로 그냥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숏을 보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차트를.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보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가 내려오는 형태가 딱 봐도 C파동 내려오는 것처럼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롱을 받아볼 만한 구간이 어디인가 라는 걸 봤었을 때 이렇게 또 채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단 매물대가 보여요. 여기 하단 매물대가 85.2K 정도 됩니다. 그럼 차트가 내려오는 형태를 확인을 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차트가 강하게 내려오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한 번 더 자빠져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파동 형태가 이렇게 ABC 파동이 완성이 되면서 차트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통 구간입니다. 어떻게 공통 구간이냐면 차트가 혹여나 이거보다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내려갈 만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차트가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 85K 자리는 일자로 차트가 내려가면서 폭락이 나오기에는 지금 상승해서 이렇게 폭락이 나올 만한 위치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롱 포지션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또 내려온다라는 걸 보면 여기 파동 형태를 보고 삼각수렴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구간에서도 롱 포지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1번과 여기 2번 이 자리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익절을 하면 어디서 할 것인가? 제가 10만, 11만 K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적당한 구간에서 반익절은 해야겠죠. 여기서 롱 포지션을 받았으면 혹시나 이 흰 색깔 그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반익절을 흰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대략 9만 95K 정도 부근에서 한 번 더 익절을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몇 프로냐? 거의 노 레버리지 12% 정도기 때문에 10배로 트레이딩을 하면 120%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73K, 73에서 롱 받았던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선 지금도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도 200%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73K 롱 잘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조정이 내려와도 상관이 없겠죠. 왜? 어차피 뭐가 됐든 저는 계속해서 10만, 11만 K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롱 포지션 잘 들고 있으면 돼요. 왜냐? 반익절 했으니까.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점 1번과 2번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기서 차트가 개박살 나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떨어버리면 어떡하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손절 치면 돼요. 로스 라인이 명확하잖아요. 캔들 보고 손절 라인 걸 거예요. 짧아요. 수익을 보면 120%, 손해를 보면은 뭐 커봐야 4%인데 이거 안 할 건가요? 이건 홀짝이라도 해야 되는 매매예요. 이런 자리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였냐면 제가 봤을 때 제 눈엔 여기 하나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일자로 쭉 빠졌죠. 캔들이. 일자로 쭉 빠졌고 올라오는 형태가 누가 보더라도 ABC 파동 형태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이버전스도 명확하게 걸려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이 짧았지만 그래도 11만 K, 10만 K 부분에서 숏 포지션 받는 게 손익비가 훨씬 좋은데 굳이 이 소파동에서 내 장기 관점과 겹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숏을 받는 게 맞나 싶어서 이 자리는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무 또 숏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했어요. 다이버전스가 있긴 했는데 파동 형태가 만들어진 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고 이 파동이 만들어진 지 고작해야 하루짜리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 그리고 하루짜리 파동 같은 경우에선 파동이 진짜 저점이 더럽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캔들 보시면 다이버전스 계속 깨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지났으니까 여기가 받기 좋았을 포지션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하수예요, 하수.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짧게 3% 정도 로스 치고 관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마음 편하다고요. 로스 짧잖아요. 아까도 먹었으면 한 21% 정도 먹는 거였는데 3% 손절?
감내할 수 있지. 지금 여기 채널 여기로 마찬가지로 채널이 명확하게 뚫리는 거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가 내려오는 거 보고 이 거래량 터졌던 캔들 여기가 뚫리면 이건 폭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로스를 나갔습니다. 이해하셨길 바랄게요. 그러면 지금 차트를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매매 계획과 장기 관점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차트, 그러면 제가 이런 매매 계획과 원칙 같은 걸 세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런 매매 원칙이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영상에서 분석도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매매를 하면서 저도 대가리가 깨지고 돈을 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돈을 자꾸 잃네, 이렇게 하면은 돈을 안 잃을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돈을 안 잃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원칙을 만든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태보단 계획에 맞는 매매를 지향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냥 갑자기 욱해가지고 잡는 포지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차트를 보는데 이거 내려갈 것 같은데 슉 받아야겠다, 이런 포지션이 없다고요. 그렇게 매매를 절대 하지 않아요. 계획에 맞는 매매를 지향을 하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안전벨트 매시잖아요, 그쵸? 안전벨트 맨다고 무조건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만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이 제 계좌를 지켜주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이든 현물 매매를 하시는 분이든 본인만의 매매 원칙은 꼭 만드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원칙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제가 세웠던 원칙을 무조건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영상 멈춰보시고 한번 쓱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선물 매매를 오래 하신 분이든 처음 하신 분이든 원칙이 없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절이 나가더라도 이건 데이터가 돼야 수익이 되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이번에 내가 이겼다고 다음에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10번 중에 그래도 6번, 7번 이기고 3번 손절 나간다라고 하면 수익은 복리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와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한 번 매매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물에서는 레버리지를 올려요. 왜냐면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올리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큰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큰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한 번 매매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반익절이라는 걸 합니다. 저의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50% 반익절을 해요. 내려오면 본절하면 되지. 왜냐? 그러면 그 매매는 손실로 끝나지 않고 수익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까.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2차 TP까지 가게 되면 이번에 롱 포지션 240% 수익 본 것처럼 저배로도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 보시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인증하신 분들 보시면 굉장히 큰 금액들 수익 잘 보고 계세요. 레버리지를 높게 했냐? 아니에요. 레버리지 10배예요. 10배 이상으로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2154달러 수익, 8798달러 수익, 287달러 수익, 1253달러 수익, 3000달러 손절도 있어요. 손절도 있고 수익도 있지만 수익 보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5배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30% 수익 넘는 거 챙겨갈 수 있다고요. 레버리지를 30배, 40배 쓰는 게 답이 아니에요. 시드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꺾여요. 고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에 꺾이는 걸 한 번 무조건 경험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로 올라가는 상승은 없어요. 올라가더라도 조정이 있고, 올라가더라도 조정이 있고,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탄탄하고 돌탑 쌓듯이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놔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고 레버리지를 쓰면 이런 게 진짜 도로 아무타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겪으셨던 분들이 선물의 끝은 청산이다라고 안 좋게만 바라보시는데, 진짜 안타깝죠. 이렇게 도화지를 처음에 색칠할 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선물로도 이렇게 수익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배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10배로 이렇게 50% 수익 챙겨간다니까요. 넘는 수익들. 충분히 챙겨가요. 그리고 매일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 자리가 보일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 자리가 안 보이는데 매매를 할 이유가 없죠. 단타 친 내용들도 있고 짧게. 그리고 11월 6일 날 포지션 잡은 거 50% 수익 보이죠? 이게 지금 240%된 거예요. 더 올라갔죠. 이건 11월 12일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87K가 아니라 90K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훨씬 크게 올라갔고, 지금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선 비트코인 48K 저점이라고 생각됐을 때 현물을 쓸어 담으셔가지고 현물로도 꽤나 큰 수익을 가져가시고 있어요. 진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가시고 있고, 이 선물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현재 582분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독자분이 늘어나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항상 여기서 먼저 공유가 나가요. 항상. 그냥 제가 롱 포지션 잡았다, 숏 포지션 잡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매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거고, 제가 매매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이나 그리고 중요 공지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물 텔레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죠. 8139분 정도 들어와 있고, 여기서 나 알트코인들을 다루는 비트코인 방향성도 당연히 다루지만 현물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 좀 다루는 채널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선 선물 실시간 제가 매매를 하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피드백 해드리는 채널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 내용은 24시간 동안 관점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24시간 흘러가기 때문에 자리가 오면 시간 상관없이. 그렇다고 매일 매매하냐? 아니에요. 자리 없으면 매매 안 합니다. 그리고 리딩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직접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만든 텔레그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면 무조건 수익 보겠지 하시는 그런 분들보다 정말 절실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정말 돈을 내고 뭐 유료 강의 받았는데 진짜 돈만 날리고 못했다. 금전 요구하는 거 단 1도 없습니다. 저 정다운 채널은 1대1로 먼저 개인적으로 카톡을 드리거나 전화번호를 받는다거나 전화를 드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칭업체에 제발 속으시는 분이 없길 바라고요. 이 텔레그램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남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고정 댓글 통해서 남겨드릴 건데, 여기 정다운 트레이딩 채널 여기 와보시면 여기 링크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을 하면 정다운 매니저님 문의라고 있어요.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니저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어떤 거냐? 정다운 구독자분들 대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11월 대회 상금은 10,000불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7,000달러죠. 추후 15만 불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매달 2억 원까지 상금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15만 불까지 늘린다라고 하면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큰 대회 상금이지 않을까. 근데 대회 상금도 대회 상금인데 이 대회를 여는 취지가 어떤 취지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실을 보더라도 남는 매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수익을 보더라도 이게 왜 수익을 받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런 내용들 데이터를 쌓기에 대회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금액으로 하면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뭐 소주 한 잔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남는 게 진짜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손절이 나가면 아 이거 좀 아픈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됐던 그 최소 많이 조선 금액이 500달러입니다. 하나로 6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68만 원 정도? 환율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500달러 정도로 지금 하는 거고요. 이건 돈을 내시는 게 아니라 본인 계좌에 500달러가 들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등 상금이 지금 현재 10,000달러. 그렇죠. 하나로 거의 1,400만 원 가까이 부근이 되고 상금은 계속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수익금 대회가 아니라 수익률 대회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수익금과 수익률 대회를 같이 열 예정이고요. 이거는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매니저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이벤트 공지 하나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입금액의 50% 이벤트입니다. 자, 어떤 거냐? 1,000달러를 입금을 하면 500달러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1,500불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대 8,000달러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얘기는 최대 4,000 USDT. 이건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선물 거래소라고 하면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매니저님이 다 안내를 해주실 거고 한국어가 지원이 되고 24시간 한국인 CS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 수수료 페이백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업비트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내기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수수료를 돌려받는 페이백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매매를 하신 거에 수수료 20%가 본인 계좌로 매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분들 같은 경우에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외국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입장하시고 싶은 분들은 정다운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과거 차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보세요. 일단 바이낸스 BTC USDT라고 구글에 치시면 여기 첫 번째 나올 거예요. 이게 바이낸스 비트코인 현물 차트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BTC USDT 보이시죠? 두 번째 거 퓨처가 아니라 USDT로 들어가셔야 돼요. 클릭. 두 번째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팅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보세요. 여기서 오리지널로 되어 있는데 트레이딩 뷰로 바꾸셔야 돼요. 트레이딩 뷰로 클릭하세요. 클릭을 하고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이평선이 있는데 전 이평선을 보지 않아요. 다 끕니다. 깔끔하게. 차트는 깔끔하게 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확대를 하실 거면 여기 화살표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왜 바이낸스 차트로 보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바이낸스가 제일 길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다 꺼요. 이거 마우스 갖다 대면 다 끌 수 있어요. X 버튼 누르면 차트가 이평선이 사라졌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누릅니다. 저는 차트를 깔끔하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스케일, 캔버스 이게 네 번째 거 누르시면 색깔을 올 검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검정, 이것도 검정. 오케이. 눌렀죠? 그리고 이 거래량 크기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볼 때 본인이 편한 걸로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제가 지금 보는 지표가 뭐가 있죠? RSI 있죠. 그러면 여기 대보시면 인디케이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지표를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이평선을 보시면 이평선을 추가하셔도 되고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RSI 맨 위에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낮춰요. 이걸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랑.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1D라고 되어 있죠? 1day, 1일봉이에요. 그럼 4H, 4hour, 4시간, 1H, 1시간, 15미니, 15분. 저는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봐요. 1분 차트 하나 켜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주소창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팅 그대로 오거든요. 4시간봉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1시간봉 1시간봉 클릭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 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30분봉 여기 30분봉 보시면 여기 화살표 클릭하시면 30분 나와 있어요. 30분봉 클릭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15분봉까지만 보면 돼요. 왜 이렇게 세팅을 해놓냐? 자, 확대를 다 할게요.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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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부터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 차트를 볼게 지금 보면 차트가 미친 상승장이죠. 그러면 어디 차트를 조금 프랙타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이 미친 상승장이랑 비슷하게 나왔던 이 자리죠. 리플 SEC 승소하면서 난리 났던 여기 하단 부분 여기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구간 프랙타를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나와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23년도 세템버 9월 9일. 그럼 여기를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레인지라고 보일 겁니다. 데이터 레인지. 이게 날짜 설정하는 건데 클릭을 하면 고투라고 나와 있어요. 고투 눌러서 23년도 9월 3일 고투 여기거든요.
그럼 나와 있죠. 그러면 9월 3일 이거를 데이터 레인지에서 컨트롤 A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그럼 여기 또 데이터 레인지 눌러서 고트 누르고 복사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복붙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고투 복붙.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데이터 복사 붙여넣기. 30분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 차트가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시고 싶으시면 이 스크롤을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늘리시면 캔들이 좀 잘 보여요. 여기 구간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구간부터. 이 구간인데 1일봉으로 보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 자, 여기서 지지가 왜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여기서 지지가 왜 나왔지? 그러면 매물대 원리부터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매물대도 볼 수 있을 거고 캔들, 거래량 형태, 그리고 지지받는 위치, 그리고 뭐 채널도 볼 수 있을 거고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볼 수 있을 거고 뭐 RSI도 어떻게 되었는지 볼 수 있을 거고 피보나치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다 뽑아야 돼요. 지나간 차트에 모든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저는 차트를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봐요. 여기서 일단 지지가 나왔던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일봉상 여기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 자리가 25K예요. 그럼 4시간 봉으로 왔었을 때 여기서 지지가 왜 나왔을까? 보시면 여기서 이 자리가 금액이 이렇게 내려가져 있죠. 확인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RSI가 올라가져 있어요.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딥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많다. 근데 이 올라간 것만 보지 말고 이 매물대를 씹어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별로 없다고요, 차트가. 근데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프랙탈이 어디예요? 잘 보세요. 여기잖아요. 4시간 봉 보면 여기도 금액이 빠져 있는데, 그죠? RSI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시간봉이 큰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에선 걸리면 차트가 이렇게 일자로 이런 매물대를 씹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걸 지난 과거 차트에서 데이터를 쌓았던 사람들은 여기 자리에서도 느꼈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나왔었던 위치였고 강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갔죠. 이 매물대를 다 씹어버리면서. 여기선 그러면 일자로 폭락하는 게 맞을까?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하고 가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계속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물대가 나오면 일자로 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이런 과거 차트에서 뽑아냈던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4시간 봉에서는 이렇고 1시간 봉에서도 마찬가지로 4시간 봉에서도 이렇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때 폭락 나왔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그때 당시에 사람들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이렇게 빠졌어. 그럼 여기 매물대 끝나고 개박살 날 거다. 이번에 48K 때도 사람들 그랬잖아요. 42K 갈 거다. 개박살 날 거다. 내려오는 거에만 눈이 꽂혀 있으니까 이 매물대의 원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확률적인 데 베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 말이 다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찾아낼 수 있는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저도 이때 당시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트가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1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가 또 채널 라인이 너무 명확합니다. 어떻게 채널 라인이 명확하냐면 잘 보세요.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 고점에 갖다 대요. 그럼 정확히 채널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카운팅이 ABC 파동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가 저항이 나올 만한 위치였는지가 왜 그런 위치였냐면 큰 봉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오토로 조금 색깔 바꿀게요.
걸리적거리니까. 잘 보세요. 이 자리가 왜? 여기서도 보세요. 잘 보세요. 차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액 빠졌는데 여기 상승 다이버런스 걸려있단 말이에요. 4시간 봉상. 걸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차트가 어떻게 돼요? 반등하죠. 반등하고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28K, 28.5K인데 이 자리에서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저항 걸리고 가는 게 맞다. 매물대에서 원리도 파악이 되고 두 번째로 채널 형태가 보이죠. 명확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비율도 볼 수 있는데 이 저점과 첫 번째 파동 고점과 여기 저점을 이으면 이 자리가 또 피보나치 1대1 자리예요. 1대1 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 정도 큰 시간에서 나왔던 파동 같은 경우에선 신뢰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많은 관점을 가지고 여기서는 하락이 나올 만한 위치였다. 결과적으로 차트가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숏포지션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분석은 틀렸지만 반익절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차트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차트가 혹시나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선 반익절이 나가고 올라오면 본절 쳤으면 결국 이 매매는 틀렸지만 분석은 틀렸지만 수익은 났다. 분석을 맞추는 것도 보다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분석도 분석이지만 돈을 버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반익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많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이 매매 원칙 중에 아무리 확신해도 리스크는 무조건 관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매매를 하면서 대가리가 깨지면서 느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4시간 봉상, 1시간 봉상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마지막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보시면 이 자리도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파동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도 저점이 이 자리가 어떤 저점이냐면 여기 저점이에요. 여기. 근데 무조건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다고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작은 파동으로 보면 마지막 내부 파동도 보면 이렇게 15분 봉에서도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 금액이 꺾여 있는데 RSI가 또 올라가져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파동 내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갈 확률이 좀 높아요. 이거는 과거 차트 찢어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내가 매매를 할 곳을 정해놔야 된다고요.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먹여주는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캔들에서 머리를 계속 쥐어 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했으면 수익 볼 수 있었을까요? 매매를 할 때 전 안 보이거든요. 전혀. 기간적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차트 형태도 이쁘지도 않고 이럴 때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관망하면 된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 분석이 필요 없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석이 필요 없는 구간. 예를 들면 분석이 필요 없는 구간이 어떤 데일까? 이런 데에요. 차트가 미친 듯이 일자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가 득실득실 거려. 근데 힘 좋으니까 여기서 롱 포지션 타면 손절 어디서 할 거야? 이런 매매를 안 하면 된다고요. 안 하면 돼. 이런 분석이 필요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카운팅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뭐 비율도 안 맞고 그냥 일자로 쭉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관망하면 된다. 관망하면 된다. 그리고 원하는 자리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자리를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매물대에서 차트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매물대 같은 경우에서 계속해서 물 먹었던 매물대였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도 73K에서 물 한번 시원하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주봉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주봉에서 나 죽어요 하는 캔들 만들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이 주봉을 보고 여기서 롱 포지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 내가 없다. 2번 차트를 진짜 볼 줄 모른다. 아 하나 더 있다. 아 3번도 있네요. 트럼프 대선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페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을 받았다. 저도 원래 받으려고 했는데 주봉 보고 안 받은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했었어요. 텔레그램에서도 공유 드렸었고 여기서 왜 받으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채널 형태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채널에서 정확히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시간봉 다이버전스 걸려있고 여기도 파동내 다이버전스도 걸려있는데 왜 안 받았냐면 여기가 상승 추세선이 박살이 났던 지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박살이 나면서 첫 번째 나오는 파동 같은 경우에선 안 먹여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지지받고 뚫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 다이버전스가 금액이 꺾여 있는데 RSI가 올라가져 있죠.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반입절을 주지 않고 꺾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주봉 캔들도. 캔들이 뭐냐면 사람들의 매수 심리 형태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완전 윗골이 쫙 달리면서 몸통은 없어. 여기서부터 그냥 쫙쫙쫙 빠졌어도 할 말 없거든요. 이게 올랐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난 다음부터 이런 캔들 나오더라도 롱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엔 먹었을 수 있지만 다음엔 진짜 개박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주봉 캔들 몇 개만 찾아보면 돼. 보시면 주봉에서 이런 캔들 나오잖아요. 이런 윗골이 쭉 달린 캔들 나오잖아요. 진짜 이렇게 박살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하락한 거야. 이런 데서 롱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캔들의 심리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잘 보세요. 주봉 캔들이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 먹으면서 마감하니까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 가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관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뚫리면 캔들 매수 심리 형태도 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거래량. 거래량이라는 걸 또 봐야 된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이 어디였는가 날봉으로 좀 몇 개 봐드리면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게 뭘까? 제가 이 5개 체크를 했던 게 자, 일단 첫 번째 여기가 무슨 자리일까요? 코로나 폭락 사태예요. 모든 증시가 이렇게 박살이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졌는데 그 추세가 전환이 됐어요. 이 얘기는 파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는 사람도 많았다. 세력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자리냐면 비트코인 그때 50% 폭락했을 때예요. 55%도 마지막 폭락이 나오면서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차 상승이 나왔죠. 이 자리는 비트코인 16K 최저점 마지노선 자리였어요. 이때 물론 바이낸스에서 거래량 현물 거래량 무료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것도 있지만 그 거래량 이슈를 제외를 하고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있는 구간이 의미가 있다니까. 여기서도 차트가 25%인가 개폭락을 했는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미친듯이 터지면서 여기가 결국 추세 전환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자리처럼 여기서도 매물대를 무시를 하고 올라갔던 자리가 이 두 군데예요. 여기에서 뽑아냈던 데이터가 있었으면 이런 구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돈을 벌지는 몰라도 잃지는 않아요. 이런 데서 숏 포지션 안 잡을 거니까. 왜? 차트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아무 짓도 안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접목을 시켜가지고 차트를 생각하면서 보면 아마 진짜 한 3-4달 동안 진짜 열심히 본다라고 하면 진짜 얻어가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거는 컨텐츠로 따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과거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인지 이건 제가 컨텐츠로 진행을 따로따로 하도록 할게요. 정다운 트레이딩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보는 눈이 길러진다라고 하면 현물 보는 데는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선물은 훨씬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대등록을 하나 못했는데 이 영상이 끝나면 대등록을 할 거예요. 어떤 대회냐면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비트코인 이번에 빠지면 12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지션만 잘 받아도 팀대이기 때문에 이 상금이 거의 금 8억이에요. 이벤트도 많고 상품도 많습니다. 이번에 그 정다운 구독자분들
대회와 중복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선물 텔레그램 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잘 돌려보셔서 여러분들 차트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